네, 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김동희 강사입니다. 저 오늘 우리 생명과학 연합반 수업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총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 문항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런 시험 문항을 우리가 어떻게 좀 대비를 할 것인지, 마지막 세 번째로는 관리와 관련지어서 클리닉 관련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시험 문제들을 좀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느 부분이 이번 1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로 나올지, 그리고 그 범위 중에서 각각 단원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교과 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예전 뭐 3단원이나 2단원이나 이렇게 단원들이 있었던 게 조금 약간은 뒤죽박죽 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부분에서는 첫 번째 1단원이 이제 생물의 특성 파트, 그리고 예전 2단원의 물질대사, 그리고 5단원에 있었던 생태계 파트가 앞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범위값 자체가 좀 매우 넓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극에 대한 반응에 대한 부분이 가장 난이도 있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경자극 전도와 관련지어서는 고3 문항들이 역시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지가 가장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소단원별로 조금 나누어서 봤을 때 먼저 생물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생물의 가장 특성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 특징들과 예시들을 연결하는 문항이 가장 대표적이겠지만 다음과 같이 이제 OX로 다음과 같이 나타나서 특징들을 연결하는 문항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항이 나왔을 때 시간 관련지어서 타임어택형 문항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좀 미리 준비하고 저희가 풀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물질 대사와 에너지,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중에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파트를 좀 잡아봤습니다.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파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모식도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모식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이런 것들을 연관 지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에서 어떠한 기관계가 연결되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암기할 부분도 많고, 그리고 연결지어서 모식도상에서 봐야 되는 부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매우 다양하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문제풀이 패턴들을 가져갈지를 좀 생각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생태계 파트에서 봤을 때 군직과 같은 문항들에서 이제 방영구법과 같은 문항들이 가장 난이도 있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영구에서 어떠한 개체들이 있고 면적은 어떻고 상대 피도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개념들이 확실히 나옵니다. 그리고 생태계 파트 자체가 매우 분량 자체가 많은 편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량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압축하여서 암기하고 그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러한 계산 문항들도 일부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점수가 많이 깎이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점수를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파트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자극 전도와 시냅스에 대한 부분인데 이 파트 자체가 매우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문항들 자체가 지금까지 대치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학교들에서 1학기 중간고사에 가장 난이도가 높게 나왔던 문항들, 그리고 뭔가 등급을 가를 수 있는 문제들은 이 파트에서 거의 대부분 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시게 되면 모식도 하나, 도표 하나, 그래프 하나 이러한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을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것도 들어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속도값, 그리고 시간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 물리적인 요소들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 계산 자체가 좀 많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는 문항별로 풀이하는 순서들, 그리고 풀이하는 패턴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경자극 전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식도가 나와서 각각 특징들과 그리고 비교할 점들 확인하여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암기적인 부분들이 확실히 강한 부분이 이번 1학기 중간고사에 좀 들어갈 파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제 소단원별로 각각 난이도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생명과학 파트는 확실히 이제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생태계 파트와 막전이 파트 자체가 저는 좀 그래도 난이도가 높은 파트로 좀 잡아봤습니다. 특별히 막전이는 이제 그리고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범위값이 매우 넓다 보니까 중상 정도의 난이도라고 예상이 되고요. 각각 봤을 때 이제 생명과학 파트에서는 생명현상, 그리고 바이러스에 관련된 부분들,
두 번째는 이제 물질 대사 같은 경우에는 물질 대사 모식도와 기관 자체들의 역할을 가지고 각각 어떻게 통합적인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흐름 파트가 역시나 계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생태계에서 시간을 좀 많이 끄는, 그러니까 시간 자체를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막전이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로 풀이하는 방법들, 그리고 타임어택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풀지를 미리 좀 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된 사항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킬러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2, 고3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들, 그리고 EBS에서 나오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과 관련된 일부 문항들을 좀 많이 풀어봐야지 이 시험 문제들을 대처했을 때 잘 확인하고 문제풀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자체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좀 대비할지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제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난이도별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준킬러 문항 구간이 있고, 세 번째는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패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험을 봤을 때 결국 모든 아이들이 다들 치열하게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등급 자체가 한 문항에서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쉬운 문항 자체는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등급을 방어하기 위해서 개념 구조를 좀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준킬러 문항 구간인데, 저는 이 파트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의 시험은 타임어택입니다. 결국은 제 시간 안에 그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데, 내가 문항을 봤을 때 난이도가 높은 문항을 먼저 좀 거르고 나머지 쉬운 문항들을 풀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문제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와 풀이 순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풀이 순서를 맞춰주는 거에 있어서는 역시나 자료 해석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자료 해석을 순서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공통실수 패턴이라고 하여서 제가 이제 잡아봤는데, 학생들마다 틀리는 문제는 다릅니다. 하지만 왜 틀렸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는 결국 조건을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수 유형들을 정확하게 좀 반복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이 모든 시험 대비들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각각 시험지마다 좀 특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학교가 다를 거고 학교 시험지에 맞추어서 좀 대비 자체가 다르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문제풀이의 양도 당연히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올바른 방향성을 좀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시험지들을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맞추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주차별로 좀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일단은 신경자극 정도부터 시작해서 다음 것이 쭉 나갈 예정인데, 제가 이제 1, 2, 3, 4, 5주차 같은 경우 이제 순서대로 나갈 예정이고, 6주차가 이제 고난이도 문항풀이와 개념 정리라고 적어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별로 조금씩 진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에 맞추어서 제가 진도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6주차 때 다시 한번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주차 때부터 이렇게 어려운 파트를 배우는 이유는 1주차 때 배우고 나서 누적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주차에 배운 내용을 계속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가 첫 주차부터 좀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수업 관련지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좀 수업을 진행할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30분 동안 이제 수업 핵심 내용을 지난주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리뷰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리뷰 진행하고 그다음 누적 테스트 25문항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의 수업에 걸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자료 해석까지도 이제 같이 수업 시간에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본교재는 이제 고2, 고3 나왔던 이제 개념들과 뭐 하이탑이나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 나오는 자료들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가지고 왔고요.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필기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이 조금 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브노트에 우리 아이들이 몇 가지만 조금 필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크오버 같은 경우에는 대표 문항으로 하여서 매 주차별로 좀 누적해서 저희가 문제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고요.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형별, 난이도
난이도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 맞추어서 주간지 문항들 매 주차별로 풀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기출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제가 한글화 작업해 놓고 있고 해설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써 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테스트는 역시나 이제 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어떻게 대비를 할지를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작년에 저한테 배웠던 친구들한테 좀 수업이 어땠는지를 좀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기를 이렇게 딱 적어줘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다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내용은 개념 수업을 할 때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좀 반복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해줬던 게 매우 좋았다라고 많이 말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념적인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있어서 좀 지엽적인 부분들을 많이 파고들고자 좀 합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이 이제 교과서 갖고 오고 프린터물을 이제 주게 되면은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고요. 이 가운데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고1하고 고2 때 이렇게 딱 가르쳤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제일 좋았다고 했던 건 결국은 자료 해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기가 혼자서 공부를 할 때는 개념만 보고 넘어갔는데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해석하는 포인트들을 좀 잡아줬던 게 확실히 도움이 됐다라고 했고요. 나머지 친구들도 이제 거의 다 대동소이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클리닉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강조해서 이제 말을 해줬던 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결국 말해줬던 건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조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1대1로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이제 확인을 하고 실제 문항도 풀이하고 조금 더 누적해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게 강점이다라고 저에게 이제 말을 해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클리닉을 좀 어떻게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업 자체가 일요일 날 오전이다 보니까 일요일 날 오전에 수업 진행을 하고 실제 아이들이 이제 숙제를 한 이후에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이제 제가 주중 클리닉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중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이제 수학학원을 다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루는 어쨌든 간에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와서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을 반드시 저에게 체크를 받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요. 각각 친구들별로 개념이 안 되는 친구가 있고 문제풀이가 안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에 맞추어서 그 부분들을 맞추어서 좀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뭐 카톡이나 전화 그리고 뭐 줌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속적으로 이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필요할 경우 즉각적으로 이제 바로 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클리닉 시간에 이제 하는 것들인데 문제풀이가 아니라 이제 개념이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나 이 모식도 같은 것들을 이제 일부러 그리게 좀 하여서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알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내용 암기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서술을 하고 갖고 오면 제가 좀 틀린 부분이나 다시 잡아줘야 되는 부분 그래서 오개념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저는 3월 15일 일요일 날 아침 9시 반부터 1시까지, 죄송합니다.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6회 수업과 한 번의 직보로 우리가 진행이 될 거고요. 개념과 주간지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각각 맞추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명과학이라는 단원 자체가 범위 자체가 좀 많이 넓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내에 모든 것들을 좀 끝내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수업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그런 식으로 좀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클리닉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와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강사였습니다.